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에 열리해 의정활동에 노감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557억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1,612억 원보다 3.4%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전체 13.9%에 해당됩니다. 가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열린 시정 운영, 행정 역량 강화,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후생복지,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양주형 주민자치의 전면 실시와 관련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특화 사업에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현안 사업 처리와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비로 31억 원 증액한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 시정을 통한 시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읍면동 순회 간담회 개최 등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해외 국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직원 식당, 직장 어린이집 지원 등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및 우수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사무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8억 4천만 원을, 공공기록물 관리 및 보존, 공간 확보를 위한 기록관 운영 비용 4억 6천만 원과 통계업무 운영 비용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82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61억 2,500만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과 정책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 민선 8기 공약사업관리, 시민중심 혁신 역량 강화, 시정혁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제한제도 활성화 등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 예산은 BSC 자체평가, 포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전년도 1억 5,663만 원 대비 30% 약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1,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예산으로는 인구개선 캠페인 및 행사, 다자녀 가정 사진 공모전 및 다둥이 카드 앱 유지 보수,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등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관련으로는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3억 3,673만 원,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 2,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수행 예산으로는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손해배상금 지급 등 총 1억 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세무 상담 운영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106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 증액된 59억 3,600만 원입니다. 기존의 시군이 서로 가용이 불가한 국 공유지를 교환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 군, 국 공유지 교환 사업의 교환 차액 4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의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청사 보일러 동관 교체 및 용액 정제 공사, 본청 출입구 배수로 공사 등 시설물 개선 공사와 양주일동 복합 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액한 4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가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4,200만 원 감액한 7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의 전자 고주율 증가 예상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요금 감소 등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통합 지방세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 배정되어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는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홍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가입니다. 징수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4억 9천만 원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이 경기도 정책 변경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자체 12사업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으로 생활임금 상승 등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수입 차세대 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증가로 500만 원, 체납세 징수 업무 운영 사업은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상승 등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등 비용 절감으로 약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가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억 2,800만 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비용 3,740만 원, 민원 인용 사무기기 임차료 및 운영비 360만 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비 210만 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400만 원을 포함하여 5,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으로 민원 행복 도우미 운영 인건비에 3,777만 원,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 유지 보수 309만 원으로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 배정액 1,696만 원 중 여권 업무 처리 사무 비용으로 752만 원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과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8,605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한 신속 정확한 통합 재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에 3,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및 신규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해 1억 2,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사건 처리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460만 원 증액된 6,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가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1억 1,600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교체, 유지관리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4억 2,2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 1.0 기술지원 종료 계획에 따라서 온나라 2.0 전환구축 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노후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사 측정장비 교체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CCTV 구축 및 노후 CCTV 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 운영비는 20억 5천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이 배부해드린 세출 예산서 및 사업 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소관 2024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인사랑 유지관리 사업 비용 증가 및 인프라 자원 증설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년도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예,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행정 시스템 저게 이제 그 2004년에 개발해서 전 지자체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요. 그 유지 보수 기간 이게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 인프라 지원 증설 및 전산 장비 보강 비용에 대한 게 편성 그 사업비가 불필요해서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도 내용을 보면 같은 모형 항목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인사랑 유지 차세대 인사랑 유지 관리 사업은 1,800만 원을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사랑 인프라 자원 증설을 2,700만 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반대가 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구축이 완료돼서 이제 그 인프라 자원 증설에 대한 건 영원이 되는 거고, 그 이제 그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1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됐던 금액이 올해는 3,200만 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네. 유지 관리 사업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건가요? 2,1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5페이지 열린 시정 실현과 내용 9번 내용에서 217페이지 보면 저희 읍면동 순회 간담회 이게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11개소에서 12개소로만 중원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100만 원씩인데 작년에 그 조찬 아침에 모였던 내용 맞습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여기 읍면동 순회 간담회는 1년에 한 번씩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하시는 간담회 맞은 조찬이 아닙니다. 조찬은 아니고요. 네. 그럼 그건 따르고 이거는 조찬은 별도로? 수시로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하시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방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0페이지요. 신규 사업으로 활용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네. 전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혹시 사용했던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주민자치 이게 지금 세부 사업이 한 개가 작년 주민자치센터 이제 세부 사업으로 이제 12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작년에 하나 세부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센터랑 주민자치 운영을 별개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주민자치회로는 이제 예산이 작년에 없었죠. 올해는 없었죠. 그럼 이 예산은 올해 그냥 모두 다 신설된 사업인 건가요? 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세부 사업에 그 세부 사업 워크숍이 들어 있었고요. 이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로 되기 때문에 여기 신규 사업으로 워크숍이 들어간 겁니다. 워크숍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일괄 할 게 아니라 뭐 감사, 뭐 부위원장, 뭐 사무국장, 사무국장 직원 이런 식으로 처음 맡다 보니까 각자 역할과 이렇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저희가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하나를 2개가 지금 나누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전체 증가된 사업비는 운영 활성화 7,400만 원에 지금 현재 1억 3천 같이 플러스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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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거 259페이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인 단체 통합 사무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회 단체나 법인이 어디에 되는지 목록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259페이지. 259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네. 네. 아니요. 간단한 몇 개 없나요? 목록만 그냥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아니요, 그냥 목록만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이요. 지원 사업 내역 보다 보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내역에는 이 재외동포 모궁어 도서 기증 사업이 아예 없었었어요. 이번에 새로 다시 품목 넣어주신 거 맞습니까? 아니 2022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22년도에는 시행했었는데 네. 23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 2023년도에 400만 원 예산 반영돼 있던 사업입니다. 400만 원이요? 네. 참 23년도 예산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가지고 본 예산 이게 저희 추경에 추경에 올라왔나요? 반영된 사항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 네, 거죠? 400만 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족 걷기 대회하고 이 묵평화 통일 확장 사업으로 추가로 주셨는데요. 네. 가족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같은 행사가 중복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이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안보 현장 걷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걷기 대회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2022년도 한 번 시행을 했었고 올해는 안 했었고 내년도에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본 예산 때 거기서 삭제가 네. 됐었던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올해는 시행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 자문위원 연수 사업이 미편성되어 있다고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년제로 실시할 계획이라서 내년도에 실시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예 실시를 안 할 안 합니다. 예산. 네, 경년 실시 계획입니다. 근데 자문위원 연수 사업이면 올해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 아마 그 신규 이 자문위원회가 이제 신규로 이제 구성이 되면 그때 이제 연수하는 사업계획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올해는 맞췄고 아마 내년에는 없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대외 협력 홍보 책자 제작 나와 있잖아요. 네, 5만 원 400건이죠. 네. 이 어디로 나가는 책자입니까? 그러면 이 홍보 책자. 저희가 이제 그 대외협력사무소 이제 하면서 이제 대외협력사무소가 말 그대로 투자 유치랑 뭐 이제 국도비 확보 이런 거기 때문에 각종 이제 뭐 이제 중앙부처나 기업들 방문할 때 그럴 때 활용하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중앙부처하고 방문할 때요? 각 기관들, 네, 기업들, 네. 그럼 내용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셔야겠네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책자일 네. 수도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각 부서에 홍보물 많은데 이제 각 부서에 맞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포커스를 기업 유치나 국도 확보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좀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좀 만들 계획입니다.
잘 만드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확인되시면 한 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 294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 내역 하나도 확인 못합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별도로 저희한테만 보고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모든 사업 관련해선 상세 내역 다 확인하셔서 각 의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표의 상단에 보면 양주도시공사 정기 조직진단 연구 용역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역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3년 주기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적정성하고 전반적인 그 조직 운영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했던 용역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올해는 저기 그 본부장 제도하고 그 근속 승진에 대한 부분 위주로 해갖고 그 도시공사에서 직접 그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은 도시공사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3년 주기로 하는 거니까 네. 알고 있었을.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도시공사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직 진단 연구라는 이유로 도시공사 노조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기능별 사업별이 어떻게 분리될지 기대하고 있다가 아예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거기 해당 담당 팀장 과장 부사님들이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인력 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그럼 취지가 달랐던 건데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알았을 건데 그런 걸 이제 그 일반 거기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도시공사에서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2페이지입니다. 저희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어서 신규로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연구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연구 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연구 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본 그 연구 용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우리시 1인 가구 특성, 현황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시 1인 가구 기준 자료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등 정책 반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방법은 그 전문 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자료 분석, 수요 분석, 통계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양주시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전담팀 및 지원 기관의 역할 모색 등 1인 가구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방안에 대한 용역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담팀이요? 그 전담팀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 거고요. 뭐 팀을 뭐 조직을 신설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1인 가구가 각 부서에 조금씩 다 나눠져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뭐 1인 가구의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청년 1인 가구가 있을 거고요. 또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또 아동이 있는 뭐 저기 소년 소녀 가장이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업무가 좀 분리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팀에서도 하고 무한돌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하고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보건소 가정방문도 하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각자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의학 쪽도 있고 뭐 각자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1인 가구가 이렇게 각자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만일 용역을 하실 거면 이 분리된 부처를 어떻게 통과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목표를 잡고 하신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면 용역을 과연 해야 되나 의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각 과나 각 팀에서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1인 가구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 업무 보고 때 의원님들 해주신 이제 그런 내용들, 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시에 했던 시세 조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뭐 또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좀 허황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사도 났죠 얼마 전에. 전뭐 1인 가구 사망 사건도 또 나오고 네. 방치돼서 또 문제됐던 기사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그런 목적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담 디구를 정말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이 모든 사업을 통과를 해가지고 위기 과정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목적이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역 가능 과정에서 그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총괄적으로 다 이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각 과나 각 팀에 나눠져 있는 사업들 먼저 좀 잘 파악해서 만일 용역을 하실 거면 그것까지 통달해서 전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찾아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운영을 하신다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지도 저는 보겠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표에 보면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으로 잡혀 있는 내용, 사업 내용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국공유지 재산 교환 사업은요. 기존에 이제 그 우리 시유지가 국군 부대에서 무상으로 쓰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저희가 뭐 수도가라든가 뭐 관련 부서에서 군부대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거를 교환하면서 차액에 대한 그 매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석, 방석, 뭐 남면, 신산리, 광적, 서구리, 뭐 이밤리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요거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24년도 예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예산팀장님 이하 예산부서에서 참 굉장히 머리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일단은 세부 사업 설명서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재정이 이제 어렵지만 직원 연가 보상비는 전혀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편성을 못했는데요. 이제 우선은 편성 안 했지만 이제 연가보상비는 저희 일반 공무원 경우 이제 저축이 됩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휴가를 많이 유도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연가 부득이한 경우 이제 저축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시 소속 우리 직원들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공무직인 경우는 그 저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연가 보상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맞습니다. 공무직 급여 내용을 보면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축이 안 돼요. 양주 도시공사 민간 위탁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 수행 기간까지 연가 보상에 대한 것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4대 보험 요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에서 반영한 사항 말씀하신 겁니까? 네? 아니 다른 어디라 제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네. 보면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 매뉴얼 있죠? 네, 이거 인사팀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저희 관리합니다. 그죠? 네. 이게 2023년 3월 21일 기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시면 4대 보험 요율이 다 틀리죠? 그러면 이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보험 요율을 확인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인사부서에서 그 보험 요율을 맞춰서 가져온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이 보수에 명절 휴가비, 퇴직금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또 있어요.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규정이 차이가 나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이 매뉴얼에 보면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뉘잖아요. 상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그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 있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참석 수당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51페이지 내용. 참석 수당은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 초과 5만 원. 사이버위원회는 기본 2시간에 5만 원, 2시간 초과에 2만 원 추가.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서마다 적용되는 수당 금액이 다 틀려요. 위원회별로. 다르게 편성한 그 이유가 있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가로기 계양에 대한 게 있어요. 202페이지 세부 내역 보시면은 우리 가로기 관리 용역으로 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용역 주는 거는 이제 걸고 띄고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 가로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가로기 계양대를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싹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 그냥 걸고 띄고만 한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고요.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218페이지하고 221페이지까지 쭉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2023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다 우리 관련 부서도 다 지금 예산을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의 이 워크숍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물론 그 워크숍도 필요해요. 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워크숍의 방식을 저는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시기가 됐다. 이제는 그냥 저희가 버스 몇 대로 외부 나가서 다른 지역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이런 재정 악화에서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이런 부분도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22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의 위원 워크숍이 있고 임원 워크숍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임원 워크숍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위주로 임원들 집중적으로 교육 위주로 할 계획으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육을 위주로 버스 타고 외부 나가지 말고 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워크숍이 돼야 된다.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 사업인데요. 이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공모를 하죠. 공모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1개 읍면동에 똑같이 특화 사업이라 그러면 제안서 내고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거는 특화 사업이 아니죠. 그냥 나눠주는 거지. 공모가 아니죠. 그거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민자치 회의의 특화 사업을 보니까 6군데를 줘요. 6군데. 이것도 공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쟁을 시켜서 예산을 지금 특화 사업으로 8천만 원 잡았습니다. 근데 6군데가 받아요. 근데 1,000만 원씩 3군데가 받습니다. 1,000만 원 받아서 요즘 사업할 거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 2, 3등을 딱 정해서 정확히 경쟁을 시켜서 가야지. 이렇게 6군데 주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 읍면동 똑같이 또 달라고 또 얘기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 의견 참고를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주민자율방법대 활동 지원입니다.
자,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경찰서로 관리 감독이 넘어갔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의 차량 지원이 총 몇 대 나가 있습니까? 차량 30몇 지금까지 네, 그건 지원이 나중에 13대소 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차량들은 자율방범대 차량은 평상시에 활동 안 할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실에 있어야죠.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대에 있어야 됩니다. 자유방범대 지구대. 네, 자율방범대 차량은 네. 지구대에 항상 활동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주차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도 목격을 했고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개인 차량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지금 활동 안 하는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나간 차량들의 재산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경찰서로. 이제는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왜 예산은 우리가 주고 관리 감독은 그쪽에서 하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민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부딪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재산 이전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 일단은 예산이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관리 감독도 일단은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차량 부분 이런 부분 전수조사해서 개인적인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혜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에 거주하는 그 대학생들한테 그 행정에 대한 부분을 체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이제 행정지형에서 사무실별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업무 지원도 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관내에 있는 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 금년도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부서에 학생들이 정말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우고 양주시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력이 그 일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 준다고 해서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 업무만 주지 마시고 정말 이 친구들이 양주를 알고 양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199페이지의 위원 워크숍이 행사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동일한 워크숍 참가비 보상이 지원이 됩니다. 이 참가비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장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실비는 그 주민자치회 그 중앙이나 경기도 교육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가하셨을 때 그때 그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여비요. 그러니까 차량 뭐
이제 여비를 1,000만 원 한 명한테만 줍니까? 행사시비지원금 주민자치 이 산출기초가 300만 맞나요? 원이요. 자, 행사실비 지원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비 참가 보상 300만 원 1회,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참가비 보상 1,000만 원 1회, 임원 워크숍 참가비 보상 100만 원 1회. 예, 요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1회로 했는데요. 그 다 명수는 다 틀리기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네. 한 번 한 명이 아닌데 네. 산출기초가 이게 맞습니까? 아, 네. 이게 실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를 엎어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실제로 그 참가했을 때 그 실제 들은 교통비 이런 식비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시면 교통비는 네. 우리가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교육이나 행사 참석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네. 경우가 있겠지만 워크숍 참가비 보상은 교통비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 대절 아닙니까? 예, 주민자치 워크숍은 당연히 1,000만 원은 다 같이 가는 관광버스 비용입니다. 저는 위에 거 참가자 보상 말씀드린 거고 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교육 참가 요거는 보상은 그 네, 각각 중앙이나 네, 도단, 지급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인원 곱하기 금액 아, 네. 네, 정확하게 횟수까지 넣으셔서 네, 산출기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워크숍 참가비 보상도 1,000만 원 곱하기 1회라고 하셨는데 관광버스가 1,000만 원짜리 한 대 대절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게끔 예산 넣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60만 원으로 감액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워크숍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 전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버스 맞습니다. 버스로. 네, 네. 이해되는 예산으로 앞으로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시책 추진에 보시면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회기, 몇 명에게 얼마짜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직원들 이제 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별도로 개별적 신청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몇 회기를 단가 얼마짜리를 몇 명에게 지원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개별당 한 사람당 이제 보통 뭐 12회 정도 이렇게 뭐 6회 10회 정도 하는데 사람 따라 그 횟수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 그 빠른 심리 상담이 되면 뭐 2, 3회를 끝날 수도 있고 뭐 길게 하면 올해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최종적 용역했을 때 나중에 그 정산을 할 때 그 사람별로 몇 회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정산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은 뭐 6회기, 10회기 기본적인 그 횟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회기와 보통 상관없이 10회 정도 10회 정도 우선 기본 잡아놓고 사람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럼 진행이 단가는 됩니다. 얼마입니까? 회기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회기당 단가는 이제 저기 통으로 2,200으로 계약을 해서 한 일년- 기관에만 지금 네, 그 관련 업체 용역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인지 뭐 이제 꿀잠 테라피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예, 그 용역 그 금액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관내 업체인가요? 상담은 주로 관내에 연결됩니다. 관내에 상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관내 업체 아닌데 주로 상담사는 관내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하고 올해 그 계약을 하셨는지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 이전과 관련해서 통으로 일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모든 그 외부 단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민간단체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그 기관들은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은 하실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 단체 그 상근 뭐 사무과장님 뭐 사무국장님 뭐 상근 직원은 당연히 뭐 다른 뭐 근무 시간에 근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솔직히 사무실에 나가보지 않는데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는 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하시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셔야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사업도 진행하신다는 그런 그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근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민들의 혈세로 기관에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무하셔야 되는 게 맞죠? 상근은 당연히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네, 195페이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지문 인식 근태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옥정 이동이 새로 생겨서 거기 하나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문 인식을 언제 합니까? 저희 이제 프로그램 바뀌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월에다가 등록은 하고 출퇴근 시 출퇴근에 하시는 거 맞습니까? 요즘에 세월 등록 지문하는 거죠. 예. 세월 등록하고 지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민간단체에 법정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 지문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공무원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태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250페이지입니다. 네, 250페이지에 보면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이라고 해서 1년에 4,852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알툴즈 연간 그 단가가 나와 있는데 알툴즈도 백신 아닌가요? 백신 예산이 두 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용도가 다른 건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백신은 이제 바이럭스에 대한 백신이고요. 알투스는 이제 알집이라든가 뭐 그런 업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러니까 알툴즈에 구매입니다. 알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알씨, 알집 뭐 그런 알약은 게 다 빼고인가요?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알투스는 이제 알씨랑 알집, 알약은 먼저. 별도고요. 예. 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251페이지에 각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연간 라이센스를 지금 구매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연간 말고 연구 라이센스를 구입하셔도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라이센스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연간 라이센스보다는 연구 라이센스 구매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선회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액 비교해 보시고 네. 연구 라이센스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이상 되면 이게 더 저렴합니다. 금액 비교하셔서 우리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연구를 이제 저기 구입을 하게 되면요 유지 보수라든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네, 유지 보수할 라이센스. 게 없어요, 과장님. 그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액호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